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수동 운전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이제 왕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에 없는 클러치 페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페달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능숙하게 다루는지가 이제 수동 변속기 차를 얼마만큼 이제 승차감 좋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이제 능숙도 정도가 그 클러치 페달을 다루는 이 능숙도 정도와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클러치 페달과 다른 페달들과의 이 조합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동차의 어떤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동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출발하는 부분, 이제 출발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가속력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뭐 기어를 3단, 4단 이렇게 변속해서 나가는 상황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이제 1단에서 2단 정도로 서행을 하는 상황 혹은 이제 1단에서 굉장히 차가 정체가 심하게 이 도로 상황이 펼쳐져 있어서 1단 그 다음에 뭐 중립 거의 한 10에서 15km 정도 혹은 10km 미만 정도로 서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클러치 페달 그 다음에 기어 조작 뭐 악셀 조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움직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니까 대략 한 10km 정도에서 뭐 20km 미만 정도로 아마 주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 도로에서 정체 상황 도로주행 정도를 연상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발할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라면 수동으로 면허를 따신 분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반클러치를 만들고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에 악셀을 서서히 밟아 나가면서 클러치를 떼줘라. 자,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차가 부드럽게 출발이 되는데 디젤 차와 이제 휘발유차, 특히 이 가솔린 차들 중에서도 배기량이 낮은 경차나 아니면은 뭐 소형차 정도 혹은 이제 제 차처럼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RPM에서 출력이 좀 약해서 토크가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토크가 약해서 차가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클러치로만 일반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답답하게 차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클러치 조작하는 것만 가지고 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려 주는 것보다는 이제 악셀링을 약간 더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타이밍을 익숙하게 먼저 잡아보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은 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클러치 차가 움직이면 이제 악셀을 서서히 밟아 나가는 자, 이런 과정이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반클러치 지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 약간 이전부터 악셀을 살짝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한 100에서 200rpm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악셀을 밟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차가 이제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움직여서 뭐 속도로 치자면은 대략 한 7, 8km 정도 이제 차가 움직여서 이제부터는 클러치에서 발을 떼줘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클러치에서 발을 부드럽게 떼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차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속력이 충분히 붙기 전까지는 클러치를 팍 떼버리시면은 아무래도 차가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떼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악셀 조작만 가지고 한 10km 정도로 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차량 정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다가도, 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자,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같이 밟게 되실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제가 밟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그냥 끝까지 먼저 다 밟고, 물론 이제 동시에 브레이크와 클러치에 발이 올라가긴 하지만, 브레이크는 이제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속도인 만큼 브레이크는 굉장히 가볍게 밟아주는 반면에 이제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한 번에 팍 끊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속도가 이제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브레이크를 뭐 어느 정도만 밟아도 차가 금방 이제 제동을 할 수가 있죠. 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제 가볍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팍 멈춰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팍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클러치는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끝까지 다 밟아줍니다. 그러니까 클러치는 이 뗄 때의 동작, 클러치에서 발을 이렇게 풀어줄 때의 동작은 좀 부드럽게, 특히 이제 저단 기어 1단, 2단 혹은 출발할 때 정도에서는 풀어주는 동작은 좀 부드럽게 가는 편이고요. 이 부드럽게 가는 동작도 이제 반클러치 지점까지는 좀 빨리 떼셔도 되는데, 반클러치 지점, 그러니까 동력이 이 미션 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 지점부터는 부드럽게 떼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지점부터는 좀 부드럽게 떼주게 되는데, 밟는 동작은 항상 뭐 부드럽게 밟거나 느리게 밟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까지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끊어주는 동작에서는 온오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붙여줄 때는 이제 그 사이 동작들이 천천히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지만, 이제 동력을 끊어준,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는 한 번에 끝까지 밟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러치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밟게 되면 차가 아무래도 이 수동 변속기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미션하고 엔진이 물려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엔진의 RPM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는 엔진 브레이크가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어주게 되면 이제 차가 그 엔진 브레이크에서 해제가 되니까 조금 더 밀려 나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작에 맞춰서 이제 자동 변속기하고 조금 다르게 브레이크를 이제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속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이유가, 이제 클러치를 좀 부드럽게 밟으면, 그러니까 반클러치라는 동작 자체가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이제 플라이휠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약간씩 미끄러지고 있는, 서로 이제 마찰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물론 이제 기어 변속을 하거나 저단에서 출발을 하거나 할 때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반클러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동차에서는 반클러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자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력을 끊어주는 순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을 때, 혹은 제가 좀 전에 정차를 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아주는 이런 순간에 한 번에 동력을 끊어주는 거죠. 어차피 이제 거기서는 기어를 빼주는 다음 동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클러치를 밟아주는 동작에서는 그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작 한 번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뗄 때만 좀 부드럽게 가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다 서다 반복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일단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단 정도를 유지를 해도 이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동이 특별하게 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시동 꺼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반클러치를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간간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동 꺼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험을 이제 많이 해보다 보시면, 이 정도면 시동이 꺼지겠다는 감이 물론 생기시겠지만, 차가 일단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대략 한 10km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속 10km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정말 강하게 밟아서 차를 한 번에 팍 세우지 않는 다음에는 시동이 웬만하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를 약간 불안해서, 시동 꺼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클러치에 계속 발 올려놓고 이렇게 반클러치처럼 동작을 하시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사실 한번 들게 되면 고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차의 미션적 내구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행을 하면서 멈췄다. 그러니까 10km 내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가다 멈췄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또 제가 가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 6km에서 한 8km 정도로 이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자, 멈춰야 돼요. 그러면 기어는 지금 1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되면 브레이크는 이제 바로 올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클러치는 한 번에 이렇게 밟아주고 브레이크 제동.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멈췄다가 가게 되면은 출발할 때 요령과 같아요. 출발할 때 아까 제가 악셀링을 한 100에서 200rpm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정도, 이제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양만 올려주면서 반클러치를 연결해주는 동작. 악셀이 먼저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은 반클러치에서 악셀이 들어가도 되고, 뭐 악셀이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반클러치를 붙여도 되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반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만 최대한 짧게 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간극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실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지하주차장이나 뭐 어디 공터 혹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마트에 와 있는데 마트 주차장이나 어디서든지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 연습 쭉 해보시면서 클러치와, 그러니까 클러치만의 조작이 아니죠. 클러치와 이제 악셀의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주는지가 이제 차의 움직임이 마치 자동 변속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되게 꿀렁꿀렁 하면서 움직이는지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를 밟아주는 타이밍도, 자, 지금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RPM이 거의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악셀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RPM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제 RPM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발을 한번 떼볼게요. 발을 떼면, 자, 떨어지는, 자, 이 타이밍에 이제 저속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타이밍에 이제 클러치를 밟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동력을 끊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더 꿀렁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은 뭐 저속이라서 그런 느낌들이 크게 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 시점,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기 거의 직전 정도의 시점에서 클러치를 이렇게 밟아주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감속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앞쪽에 차가 이제 진행을 해서 간다 하면은 반클러치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자, 그러니까 서행을 하면서, 자, 앞차가 이제 감속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자, 클러치 밟아주고 브레이크 밟아서 감속. 자, 근데 이 상황에서 2단을 넣어도 차는 움직입니다. 자, 약간 떨리긴 하지만 반클러치를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2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감속, 그 다음에 반클러치 부드럽게, 1단에서보다는 더 반클러치를 길게 부드럽게 유지를 해주면서 악셀을 서서히 밟아 나가셔야지 이 차의 떨림을 최소화하면서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뭐 예를 들면 한 5km 정도까지 떨어졌다. 자,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감속이 돼서 거의 5km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1단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클러치만의 조작이 아니라 클러치와 악셀, 그리고 클러치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의 이제 조합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는지가 이 수동 운전이 매끄럽게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건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를 했다가, 자, 연습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자, 출발할 때, 자, 반클러치 지점 정도에서 RPM을 뭐 한 100에서 200 정도, 뭐 필요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올려 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차종이든지 경차라고 하더라도 한 500rpm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평지에서 출발하는 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이 이제 좀 경사로를 올라가게 될 때는 RPM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클러치도 조금 더 길게 써줘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평지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훈련이 되셔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제동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출발하고, 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이제 제 지포스 미터 요걸 보시면은 차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요런 과정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클러치는 항상 밟을 때는 재빠르게 이제 끝까지 밟아주시고, 뗄 때는 부드럽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단 속도 많이 안 떨어지면 그냥 2단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시동 꺼짐에 대한 불안은 너무 크게 안 느끼셔도 됩니다. 사실 시동이 꺼지더라도 금방 다시 걸어서 이제 가면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 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버텨주는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 때는 시동이 좀 꺼져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의 한계를 내가 알아야지 뭐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이나 경사로에서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시동이 꺼지겠다는 느낌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한 1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2단에서는 힘이 좀 빠져서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가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요. 그럼 2단에서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다가 차가 떨리는 느낌이 나고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나면 클러치를 밟아주는 겁니다. 자, 클러치를 밟아주고 다시 가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RPM을 약간만 띄워주고 이렇게 다시 클러치를 붙여도 되고요. 속도가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어를 1단으로 넣고 다시 반클러치, 그 다음에 깃털 악셀링 살살 넣어주고, 자, 요런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넣고 1단에서 사실 2단으로 변경하기에도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1단으로 가기에는 너무 또 RPM이 좀 일상적으로 주행하기에는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고, 좀 애매한 구간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냐면, 자, 저는 이제 저속 상황에서는 타력 주행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제 타력 주행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어를 빼버려요. 기어를 중립으로 빼고, 마트 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들이 좀 많이 오네요. 자, 저기 앞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1단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는 되게 초저속 상황 있죠. 자, 이렇게 뭐 한 5km에서 10km 정도 사이로 가다가 멈췄다가, 자, 요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타력 주행을 좀 쓰는 편인데, 자,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움직이고 앞차랑 좀 가까워져요. 이제 정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기어를 중립으로 빼버립니다. 빼고 이제 차가 움직이던 관성을 받아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제동을 해야 되면은 브레이크 밟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시 앞차가 가기 시작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속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거의 멈춘 상황이니까 다시 1단을 넣었는데, 자, 이게 뭐 이 정도로 가다가, 자, 이 타력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한 9km 정도니까 사실 1단 들어가긴 하는데 2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단 넣고, 2단 넣었을 때는 이제 차의 어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클러치를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쭉 가다가, 자, 교차로 같은 상황에서도 뭐 바로 주행을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기어를 안 빼는데, 만약에 좀 멈췄다가 좀 애매하죠. 자, 이때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속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1단을 넣고 이렇게 가고요. 속도가 뭐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차가 없는 되게 한산한 도로다라고 만약 여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브레이크, 바로 2단. 자, 요렇게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정체 상황에서 멈췄다 갔다 좀 애매한 속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km 정도 속도, 10에서 한 20km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뭐 기어를 뺀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이제 그 관성을 받아서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나가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가속력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만 충분히 밟아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내리막에서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은 이런 중립 그 타력 주행 이런 것들도 정체길에서 계속 클러치를 밟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왼발의 어떤 그 수동 운전만 하면 클러치 때문에 뭐 도가니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무릎 아픔을 좀 방지하는데 되게 유용한 어떤 그런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저처럼 이미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 흐르듯이 되게 매끄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는 내가 중립을 빼도 되겠다, 혹은 뭐 이 정도에서는 1단을 넣어도 되겠다, 혹은 뭐 이 정도에서는 2단을 넣어도 되겠다, 이런 감각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클러치와 악셀 조작을 어떻게 했을 때 차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더라, 혹은 클러치를 어느 타이밍에서 밟아줬을 때 좀 부드럽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은 자기 차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제 빨리 수동 변속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그 스텝 1에서는 그 전에 찍었던 이제 영상 보시면 스텝 1에서는 이제 변속기 조작하는 이 조작 방법 자체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스텝 2에서는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반 시내도로 주행을 할 때, 혹은 뭐 어쨌든 수동 변속기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뭐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 어떤 질문이 더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